Okay, okay. Don't stop, don't stop. Ay. Okay, okay. 김치 사업 중 미국이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건강을 중심으로 한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대상에서는 김치라는 시장 자체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염현석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한국 식품 최근에 수출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고,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올라가면서 사실상 음식이나 식품 쪽에 이런 수출이나 수요도 외국에서 많이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대상의 협조를 받아서 얼마나 좀 많이 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실제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뉴저지에 위치한 물류창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물류창고가 굉장히 큰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물류창고 역시 조만간 여름에 확대를 해서 굉장히 더 큰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식품의 인기가 미국에서 실제로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식품 있잖아요. 그 식품을 전부 다 통틀어서 1년의 수출이 2023년에 120억 불을 했고요. 작년 한 해에는 126억 불 정도 이렇게 수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농축산식품부랑 해양수산부를 출입했었을 때가 2017년부터 22년이었는데 그때 목표가 100억 불 돌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한 번도 못 했는데 23년, 24년에 이제 이렇게 큰 폭의 성장을 이뤄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아직까지 그 규모가 그렇게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비해서 크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렇게 성장성이 있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이런 식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식품이 어느 나라에 가장 많이 수출이 될 것 같으세요? 23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나라 넘버원 식품 수출 국가였습니다. 근데 24년 기준으로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미국이요, 넘버원 1위로 올라섰고요. 중국이 그 다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렇게 미국 시장이 현재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미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식품 수출의 성과가 아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식품 품목별로 어떤 게 가장 높을 것 같으세요? 라면이 1등일까요? 김이 1등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식품에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초, 그러니까 담배가 가장 수출액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담배를 식품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담배를 뺀 나머지를 하면 단연 라면이 1등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특히 성장세가 큰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김치인데요. 김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출액 규모로는 한 1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어떤 품목들이 좀 잘 팔리고 어떤 쪽이 좀 잘 수출이 되고 있는지 좀 자세히 한번 또 현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식품 수출 1등인 이제 미국 지역에서 그렇다면 어떤 식품들이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을 했을까요?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꼽아보면 이제 과자, 라면, 김, 김치, 소스류, 이렇게 5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렇게 고추장 같은 게 있잖아요. 사실상 고추장 우리나라 사람만 먹을 것 같은데 이런 소스류의 성장률이요 20%가 넘어갑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난 1년 동안 성장률이 22%였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도 흔히 이제 많이 전파가 된 거거든요. 사실 고추장, 된장, 이런 쌈장, 여러 가지 이제 K 소스들이 있는데 그 소스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성장을 하는 건데 미국의 소스 시장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만큼 진출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20%가 넘어가는 이런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 옆에 있는 이런 라면이 있잖아요. 라면 같은 경우가 70%입니다. 성장률이.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라든지 일본의 라면이 많이 들어와 있는 시장이지만 지금 현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주요 식품 직군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라면 같은 경우가 뭐 드라마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소개가 되면서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도 조금씩 더 다양화되고 있고, 이런 현지화, 외국인들한테 조금 더 잘 맞는 이런 라면들이 나오는데요. 대상에서 내놓은 라면 중에 하나, 여기 종갓집 김치 라면이라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린 게 생김치를 직접 넣는 이런 라면이 나오는데, 이런 거 역시 여기 미국의 김치의 인기를 반영을 해서 만들어진 라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치는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요? 김치 역시 보시는 여기 이런 김치들이 미국 시장에서 거의 2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김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국 사람만 먹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그마한 캔 같은 게 있습니다. 유리병에 담겨 있는 데 있는데, 그냥 한 끼에 그거 하나를 다 샐러드처럼 이렇게 많이 먹는 방식이 이용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김치 역시 20%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과자류라든지 또 쌀 가공류, 이런 것도 큰 폭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쌀 가공류는 대표적인 게 이제 떡볶이 떡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치, 미국의 김치가 언제부터 조금 보편적으로 많이 좀 늘었을까요? 제가 2007년에 여기 미국에 어학연수로 왔을 때만 하더라도 김치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그냥 마트, 한인마트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담근 이런 김치들 위주로 있었었는데, 우리나라 김치가 미국에 첫 진출한 거는 여기 혹시 종갓집 김치 아시나요? 지금은 종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2000년에 처음 미국에 첫 선적이 돼서요,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는 코스트코를 비롯해서 많은 마트들에 입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수출이 되는 그 김치 수출 규모가 한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원화로 계산을 했었을 때요. 한 4천에서 5천억 원, 한 지금은 5천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종가가 가장 먼저 들어왔잖아요, 여기 미국에. 그렇고 코스트코라는 미국의 대형 마트에 들어가는 김치 브랜드가 종가밖에 없습니다. 그 4천에서 5천억 원, 이 규모, 미국 시장 규모에서 대상 종가가 차지하는 게 한 30% 가까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시장 자체가 커지면 커지고 할수록 뭐 대상이라든지 뭐 여러 우리나라 식품 업체들에 대한 이런 매출이라든지 성장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미국 현지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대상 같은 경우에도 LA에 김치 공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지 생산을 해야 관세도 좀 피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 생산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김치 시장을 넓히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면을 말씀을 드리면, 라면 시장이 정말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실제 한인마트를 가더라도 라면을 고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신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기존의 라면들을 많이 고르는데, 여기에서는 뭐 가장 흔한 뭐 불닭볶음면을 주로 많이 고르지만 다양한 맛들을 많이 트라이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성향 같은 게 우리나라랑 좀 다르다 보니 이런 뭐 김치라면이라든지 뭐 미역라면, 이렇게 좀 우리한테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이런 라면들, 미국 현지에 맞는 이런 라면 개발을 하기 위해 되게 몰두를 하고 있는데요. 대상이든 CJ든 농심이든 라면 브랜드들에서 다양한 미국 진출 아이템들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라면 시장 같은 경우가 매년 50~60%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라면 시장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내 라면을 기반으로 한 이런 식품 회사들의 서열이 바뀔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라면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게, 글로벌 면 식품들의 시장 규모가요 7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글로벌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식품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식품 산업에 가장 잘 맞는 아이템도 역시 라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70조 원 중에 그 라면, 그리고 모든 시장을 선도하는 시장인 이 미국에서의 점유율, 그리고 그 미국에서의 그런 경쟁력, 이런 것들을 아마 이쪽에서 잘 확보를 할 수 있다면 국내 라면 브랜드들이 더욱더 큰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6%의 상호 관세를 부과받았는데요. 이제는 협상의 시간이 왔습니다. 협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거고, 받을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식품 산업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관세 폭탄 상황에서 국내 식품 산업의 경쟁력이 우려가 될 수도 있는데, 관세는 우리만 맞은 건 아닙니다. 다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맞았고, 우리 식품과 조금 비슷한 위치에 있는, 아니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역시 24%의 관세를 맞았기 때문에 식품이 우리나라의 컨텐츠 산업,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산업 경쟁력 등과 같이 합쳐지고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로 인한 관세가 낮아진다,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에서 일본을 이기고, 그리고 미국 식품 산업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산업의 하나로 갈 날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